안녕하세요. 자, 이 동영상 강의는 창비 고등국어 1 4-2단원 명탐정 한글 맞춤법 지킴이가 되다 단원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창비 고등국어 1 자습서입니다. 그래서 자습서 교재를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자습서의 30쪽 맹탐정 한글 맞춤법 지킴이가 되다. 자, 이 단원은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생략하고 맞춤법에 대한 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해설을 주로 하겠습니다. 자, 가달락에 이제 이렇게 도입이 들어오죠. 중간 1 나 단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총칙부터 볼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말이야. 한글은 음소 문자니까 그에 따라 구름, 바다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지. 그런데 그 원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어. 꽃이, 꽃놀이, 꽃밭은 발음대로라면 꽃이, 꽃놀이, 꽃밭으로 적어야 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러니 어법에 따라 어형을 밝혀 적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은 거야. 띄어쓰기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가 단어이니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조사만 예외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자, 요 중간 1에 나달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글 맞춤법의 총칙이죠. 총칙이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큰 규칙이라는 뜻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제1원칙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소리대로 적대. 네, 소리대로 적다. 그런데 그렇게 하되 뜻을 밝혀 적는다. 예, 뜻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뜻을 밝혀 어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자체가, 그 문자 자체가 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음소 문자이죠. 음의 그 세세한 그 차이를 그 글자의 모양에다 반영한 아주 이렇게 최고의 과학적인 글자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소리를 적는 문자,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특성과 이 맞춤법 규정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소리를 표기한다 해서 표음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예를 들었듯이 구름, 바다 등은 아무 이 원칙과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flower의 뜻이 되는 꽃, 그 꽃이 주격조사와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서 합성화되었을 때 굉장히 다른 소리들로 발음이 되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소리로 표기한다면 꽃 더하기 주격조사 1을 소리대로 적으면 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꽃 더하기 놀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꽃놀이가 되죠. 꽃놀이.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또 꽃밭을 소리대로 적으면 꽃밭이 됩니다. 그죠? 예, 꽃밭.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발음 자체를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대로 표기한다면 과연 저것이 저기 맛있는 그 양꼬치를 말하는 건지, 그죠? 예. 또 다른 오려져 있는 다른 물건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것이 쉽고 간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사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꽃의 어형을 뜻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지 아니하고 적을 때는 그대로 어형을 밝혀서 꽃이, 꽃놀이, 꽃밭 등으로 적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 대해서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네,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어이니 단어별로 쓰인다. 단어별로 띄어쓴다. 구체적으로 맞춤법 규정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를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를 띄어쓴다라고 하면 되지 왜 원칙이라는 말을 또 붙였을까요? 네, 예외 원칙,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단어이면서 띄어쓰지 않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말에서 단어를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을 우리 품사라 그러죠. 그 모든 품사들은 다 띄어쓸 수가 있는데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사. 이 조사는 분리가 잘 되긴 하지만 따로 독립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다른 단어에 붙여서 쓴다. 이 원칙입니다. 그죠? 방금도 나왔었죠. 꽃다이 주격조사 이 할 때 이 이는 단어입니다. 이 꽃도 명사 단어입니다. 얘는 명사이고 얘는 조사이죠. 근데 이 조사는 독립적으로 붙여서 띄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붙여 쓴다가 띄어쓰기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띄어쓰기를 볼 때 우리가 한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의 띄어쓰기 단위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절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지는 않죠. 네. 단어의 개수는 어절의 개수 더하기 조사의 개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된 것을 30쪽의 핵심 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 한 번만 잘 보시고요. 1항에는 표준어를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가장 큰 규칙은 뭐다? 소리대로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1원칙이고요. 그 1원칙의 보조 원칙이 바로 어법에 맞게 뜻을 밝혀 어법에 맞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제가 빠뜨렸네요. 뜻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는다를 뜻을 밝힌다 해서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표의주의.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 1, 2, 3, 4, 5에 이런 말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음주의는 뭘 말하고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표의주의는 소리대로 적기는 적되 뜻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1, 2는 간단하니까 답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의사소통의 장애를 줄여준다. 즉 같은 우리말을 쓴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규칙으로 쓰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면 모두가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적는 것과 관련한 한글의 문자적 특성을 이어절로 쓰라. 자,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이유는 한글이 무슨 문자이기 때문이다? 네, 소 문자이기 때문이다. 네, 띄어쓰기 때문에 이어절 가능한가요? 네, 소문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해 다 교재 31쪽이죠. 명탐정의 사건 노트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우리말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현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바로 라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리에 관한 주요 맞춤법 조항을 설명해주마. 5항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라는 말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닐 때라는 뜻이야. 자, 이 말 속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아닐 때 된소리가 일어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써준다 이 말입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몽땅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된소리를 적는 것을 깊이 하는지 나름 또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으로 적으면 실제 사람들은 몽땅으로 발음하는데 어문 조건상 이 뒤에 음절에 디귿이 예사소리가 된소리 날 조건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몽땅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된소리로 적어주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받침이 기역, 비역일 때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된소리 규칙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무성음 음절 뒤에서 종성 뒤에서 다음에 따라오는 초성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를 난다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죠. 그 무성음 받침이 대표적으로 기역과 비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수는 국의 기역 받침 뒤에 예사소리 시옷을 붙여 넣어도 그것은 원래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일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로 국수로 쓰지 않아도 국수 써놓고 왜 국수로 발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고 예사소리 수로 적어 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다항에 다음 문단에 제6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디귿, 티읕이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때에는 기역,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읕으로 적는다. 자, 뭐죠? 국외음화를 말하고 있고 국외음화가 일어난 현상을 무엇으로 표기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볼까요? 마항에 마 문단에 6항은 저도 알아요. 국외음화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해도지나 거치다의 경우 실제로 해도 밑에 디귿 받침이 연음되어서 이 모음과 결합될 때 디귿이 또는 티읕이 이 모음 또는 반모음 이와 결합할 때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것, 즉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했죠. 그래서 국외음으로 발음하는데 표기로는 해도지라고 적지 않고 해도이로 적어 두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거치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다시 다음 문단에 제11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1항 한점 레아,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리얼이 아닌 이형으로 즉 소리값을 없애는 거죠.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 외에는 보는대로 적지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리얼, 률은 열률로 적는다. 자,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리얼을 뺀다는 게 원칙인데 첫머리에는 다 본음으로 적지만 또 예상이 있네요. 그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리얼, 률은 본음 리얼, 률로 쓰지 않고 열과 율로 적는다는 겁니다. 두음 법칙처럼 두음이 아닌데 됐나요? 자, 그래서 바 문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게 아니겠니? 자, 11항으로 넘어갑니다. 두음 법칙 알지? 한자음에서 일부 소리가 단어 첫머리에 발음되는 걸 꺼려서, 즉 꺼려서 리얼 발음이 두음으로 오는 것을 꺼려한다. 저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말이 알타이어 계통이라는데 알타이어 어족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떤 원칙이라고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쌍, 상호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쓰죠. 예, 어쨌든 글거려 다른 소리로 발음하는 거잖아. 단어 첫머리의 경우 두음 법칙을 지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본음대로 적자는 것이. 그런데 모음이나 원래 그러니까 두음이 아니면 리얼을 살려서 적고 두음이면 리얼을 지운다 이 말인데 또 그게 된 또 다른 예입니다. 그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오는 리얼률은 열과 율로 리얼을 지워서 발음되니 두음이 아니더라도 이형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이게 관용이다. 이거 무슨 합리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용. 됐나요? 그렇게 적는 거야. 리얼음을 피하는 것 외에도 첫머리에 자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두음으로 니은과 리얼이 다 오기를 꺼려하죠. 녀, 녀, 뉴, 니는 여, 요, 유, 이로 적지. 됐나요? 자, 그래서 딸이 아빠가 문제를 냈나요? 딸이 문제 낸 것 같죠?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명중률과 명중률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이 녀석, 아빠는 정답을 맞히는 명중률이 높단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찾으러 가보렴.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 31쪽에 오른쪽 핵심 노트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된소리.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 된소리를 써준다. 표기에도. 자, 된소리 자체는 의문 현상입니다. 자, 의문 현상이 일어난 것 중에 어떤 것은 표기까지 반영하고 어떤 것은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가. 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런데 기역, 비역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사소리를 그대로 써준다. 그래서 국수와 몽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외음화. 발음은 국외음으로 되었지만, 즉 국외음화 되었지만 표기에는 국외음화된 것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자세히 아주 깊이 들어가면 우리 통시적이라 그러나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국외음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표기까지 바뀌어 있죠. 우리 한자 지 알고 있죠? 지. 이게 원래는 D였습니다. D였는데 지금은 G로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냥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치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재 표준어 중에서 원래는 D것이었던 것 또는 T것이었던 것이 이와 반모음이와 결합돼서 발음 현상이 국외음화되는 것은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음 법칙. 단어의 첫 소리에는 리얼이나 한자음입니다. 니은 소리는 오기를 꺼려해서 이형으로 바꿔서 표기하고요.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원래 리얼과 니은을 그대로 밝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남녀가 되는 거죠. 여자인데 예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의 렬과 률은 열과 율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재률이 아니라 내재율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이것은 왜? 관용적으로 그렇다. 됐죠? 자, 확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3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서 찾아 5줄로 쓰시오. 자,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뚜렷한 까닭 없이입니다. 즉 뭐죠? 교과서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닐 때, 즉 된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아닐 때 됐나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된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닐 때. 그 다음 4번.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자, 듬뿍, 물씬, 절뚝, 싹뚝, 법석 전부 다 이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것은 표기에도 반영되어 있고 어떤 표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이죠. 싹뚝 보세요. 기역 받침 뒤에는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나는 일반적인 자리죠. 그러면 굳이 표기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싹둑이라고 써놓고 싹둑이라고 읽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5번. 해돋이로 발음하는 것과 관련된 의문 현상은 뭐죠? 국외음화. 5번의 1번입니다. 그죠? 다음, 렬과 율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6번. 1번. 감소율, 치사율, 백분률, 사망률, 도덕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원래 률 소리가 두음이 아니면, 즉 첫 소리가 아니면 률로 쓸 수 있으나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율로 쓰는 것이, 즉 이음으로 쓰는 것이 관용적으로 맞다. 그래서 답은 백분률이 아니라 백분율. 백분, 요 니은 받침 때문에 율로 쓰셔야 된다. 됐죠? 예. 여기까지 파트 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